와, 여러분, 부동산 조사 진짜 이 정도나 무섭게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저는 아무튼 보도자를 보고 좀 오랜만에 좀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파생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도자료에 이제 적은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관련된 자료들, 세금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장원 세무사가 말하는 건 다 국세청과 관련됐을 거야, 뭐 기획재정부랑 관련됐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부동산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근데 위법행위에 대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3페이지 제 쪽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랑 하나씩 이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서울시가 지난 1년간 20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에서 거짓, 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조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해 하반기엔 약 6천 건에 대해서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512건, 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 건의 조사 중에서 505건, 약 11억 원 과태료 부과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적극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댓글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제가 유사한 걸 올렸죠.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하는 이 위법행위,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요, 주택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토지, 그 다음에 상가, 말 그대로 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이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실거래가에 나오는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월세 그런 계약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거래 내역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서울시에서 지금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무조건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거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집중 조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얕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예시로 들면은 주택 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되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말 그대로 강남 3구랑 용산 지역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행위 유형으로 지연신고가 제일 많았대요. 819건인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대요. 이게 제일 많았다는 점. 그 다음에 미신고, 자료 미제출 건수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거짓신고도 53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위법행위 과태료 했는데, 자, 세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건수가 이거 장난 아니에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 완료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이 말 그대로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건 정도 잡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의심돼, 양도소득세랑 증여세 탈루로 의심돼, 이런 건들이 3,000건이나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조사를 6,000건 이상 했잖아요. 말 그대로 거의 9,000건을 조사한 다음에 3,000건을 의심스럽다고 보낸 겁니다. 이 정도면 몇 분의 1이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러니까 엄청난 거래 건수 중에서 꽤 큰 거래 건수들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나옵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아파트를 3억 원으로 거래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인 4억 3천만 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한 거죠. 그리고 업계약서에 대한 것도 공인중개사, 그 다음 매도인 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한 꼴도 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무려 업계약서에 대해서 2,600만 원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이 이거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여 의심 사례 같은 경우는 아파트 10억 원 매수하면서 모친 형제에게 2억 원 차용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저랑 영상 보시면서 얘기들 많이 나누셨겠지만, 차용증 허투루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 차입금 거래, 그 다음에 차용한 경우, 이런 멘트가 여러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입 형태의 거래 무조건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2억 5천만 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예요. 서로 알고 매수를 한 거죠. 서로 특수관계이니까요.
그다음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거의 100% 조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 자금을 유용을 했다라든가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된다.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 이런 것들 무려 3,000건이나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국세청에 통보를 했고 이거 보도자료가 지금 8월 12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3,000건에 대한 조사 이제 시작될 겁니다. 서울시면 3,000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건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명시해 놓은 경우가 정말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한 다음에 해제된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러분들 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안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집값 띄우기로 허위로 계약을 만들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허위로 계약을 만들고 가격을 펌핑한 다음에 해제를 해요. 그러면 그 해제하기 전까지 그 가액이 실거래가 사이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단지가 올랐다. 가격이 올라갔구나라고 명시하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결국 파기되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등 누가 파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득세 등 세금 제대로 기타 소득 처리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 특수관계인 간에 그렇게 허위 거래를 했으면은 이 가액을 실질적으로 주고받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 봤을 겁니다. 물론 특약 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득세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집값 띄우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응시하고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부동산 거래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만 이러겠어요? 경기도도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 부정한 거래 형태나 아니면 실거래가 위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